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3일 밤 8시 30분입니다. 제가 미스트롯 진 양지은 씨의 노래 인생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승전 라운드 2에서 부른 노래 붓, 류선우 작곡, 원곡은 강진 노래. 이 붓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스트롯이 대성공한 프로입니다. 시청률이 30%라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다수에게 큰 감성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스트롯 진으로 뽑힌 양지은 씨가 부른 결선곡이었습니다. 바로 붓을 불러서 진이 되었다. 뭐 여제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롯 여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양지은 씨를 통해서 붓이란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될 정도로 퍼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 애창곡이 되면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결론적으로 아주 우리 공동체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명, 재산, 자유, 국가적 정통성, 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너무 큽니다. 최고의 프로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트롯의 1등 가는 가수가 부른 결선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징성 때문에 이 곡이 애국가처럼 불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핵무장한 김정은이 적이고 핵무장한 김정은과 내통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적입니다. 이들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한미동맹이 있고 국군이 버티고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적과 동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적과 동지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총을 가진 국군이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그 군대를 망가뜨리는 것은 적을 친구로 보게 만들면 됩니다. 주적인 김정은을 상전으로 본다든지 북한군을 우리의 친구로 보고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보도록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붓. 그래서 제가 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미스트롯 애청자였습니다. 그 가수들, 저도 양지은 씨를 좋아했어요. 아주 맑은 고음, 단정한 용모, 또 효녀 같은 이미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곡,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지은 씨가 붓이란 노래를 그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불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래는 그냥 기술자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노래 가사 하나의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수 아닙니까? 몰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점수에서 5등한 양지은 씨가 1등으로 올라가는 데는 문자 투표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문자 투표 속에 바로 이 노래의 가사, 즉 적과 동지를 허물어 버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일종의 마약으로 국민들의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문자 투표에 많이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마스터 점수 5등 하던 사람이 1등을 갈 수 있었느냐? 물론 제주도 사람 그리고 효녀 이미지에 감동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런 이념적 정치적 동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노래는 극히 정치적인 노래입니다. 정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가장 좌편향적 노래입니다. 그러나 포장을 평화나 뭐 민족이나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이런 걸로 슬쩍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가짜 평화, 가짜 민족주의, 즉 피하 식별 기능을 허물어버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편이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백두산의 먹물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자. 백두산의 먹물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면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백두산 이미지는 김일성이하고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뭐 다시 불러드릴 필요는 없고 요 대목이죠.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요 대목이죠. 요 대목. 자, 이제 유선우라는 작곡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2018년 9월에 첫째,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백두산 천지에 갔다. 그 장면을 보고 감동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감동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연설 중에서 한 대목을 뽑아가지고 바로 이 대목.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요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작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분석하는데 좋은 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왜냐? 작곡 작사가가 이 연설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연설의 한 대목을 이 가사에 넣었다고 하니까 이 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개하겠지만은 이 연설은 어떤 내용이냐? 완전히 김정은 즉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유엔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김정은을, 자신이 아들빨 되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해 올리는 연설입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의 김정은을 우리 한민족 8천만의 지도자로 축해 세우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 연설입니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 연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 연설에 감동한 작사가가 그 중에 한 구절을 따와서 부실한 노래에 집어넣었다. 그 부실한 노래를 TV조선이 미스트롯 진의 결선곡이 되도록 했다. 결국 이것은 TV조선이 결정한 겁니다. 그 노래를 모든 국민들이 애청하게 된다. 군인들도 애청하게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 은연중에 김정은도 우리 편이고 김정은의 나쁜 짓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자. 그리고 이 역사를 백두산 중심으로 써보자. 이런 생각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들어가면은 결국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거나 아주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적을 동지로 보고 동지를 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공동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움직여야 되는 법치국가, 문민국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매우 위태롭게, 정신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종의 환각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작사가가 감동을 받았던 9월 19일, 2018년 9월 19일 평양 5일 경기장 연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 7분짜리 연설인데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치욕스러운 연설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연설입니다.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오를 때 그 기소장에 정근무 제1호로 올라가야 될 연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는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헌법 위반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유 및 헌법 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입니다. 이건 대통령 선서입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 노동당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반국가 단체 수계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운동입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힐 겁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두 번째 문장.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 밝혀졌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그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데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핵무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류선우라는 사람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실한 노래를 만들기로 작심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20일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전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 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그해 만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가동했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를 다짐한 이 연설에 감동을 한 사람이 부설 작사 작곡했다. 그래도 TV조선이 이 노래를 가지고 양지연 씨에게 진리라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제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를 다짐한 이 연설에 감동을 한 사람이 부설 작사 작곡했다. 그래도 TV조선이 이 노래를 가지고 양지연 씨에게 진리라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제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연설문은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 공조한다는 선언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민족 반역자로 만드는 것임을 몰랐을까요? 자주통일이란 말은 북한에서 반미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자주통일을 약속하면 안 되죠. 민족 반역자와 자주통일을 약속했다는 것은 민족 반역자와 미국을 몰아내는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식의 자주통일이 아닙니다. 자주통일은 자유가 있어야 자주통일 아닙니까? 자유통일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헌법에 딱 못이 박혀 있다 이거죠.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과는 절대로 통일 의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스도의 고 수상은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해서 협상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도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밝혀졌죠? 거짓말이 밝혀졌죠? 그 뒤 3년 동안 북한은 핵폭탄 수십 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해수부 공무원들을 건져줄 생각은 하지 않고 쏴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준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지고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도대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의로 김정은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속이고 국권을 위태롭게 하고 세계 비핵화 사격을 세계 앞에서 비핵화 사격을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유승우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부시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 부시 TV조선에 의해서 미스트롯 진의 결선곡으로 수용되었다. 그래도 부시라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됩니까? 계속 방송해야 됩니까? 백도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이 노래에도 지금 백도에서 한라까지 나옵니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백도에서 한라까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한강이죠. 한강.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백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라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사람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한강을 가지고 우리가 번영을 이루었고 한강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백도에서 한라 이야기하면서 한강을 싹 빼는 거 아닙니까? 한강을 묻는 역사를 새로 써야죠. 근사하게 써야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연설입니다.
이성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으로 밝혀졌죠. 그 뒤에 이성가족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서로 편지하게 하고 서로 만나게 하고 동물원 상봉쇼 같은 거 하지 말고 금강산이나 어디 가서 한 3박 4일 부경케 하고 울고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그리하여 북한에 도망가 퍼주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성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고 해놓고 단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편지관계도 지금까지 없는 이런 무진막지한 김정은, 그 김정은의 만행을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래, 이게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환각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 환각제가 TV조선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열창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스트로 진의 결승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광채를 내게 하는 그런 짓을 미스트롯이라는 명분으로 TV조선이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입니다. 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반인도 범죄자 겸 민족 반역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입니다. 유엔 총회가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김정은을 축히 세웠으니까 이것은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를 이렇게 칭송하면은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어서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거 맨정신으로 이거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북한 측이 써준 원고를 그냥 읽은 거 아닐까요? 아니,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는 대남 도발하고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 대통령이면서도 김정은의 그런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을 수호한 행위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용죄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고 정의감이 실종된 교육을 망치는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족 화해와 평화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김정은이가 왜 물에 빠진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나 이겁니다. 그래도 류선이라는 사람은 이 연설에 감격해가지고 붓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자, 여기서 바로 이 가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요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즉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세. 그래서 문재인이가 공동 작사자처럼 됐다는 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70년 세월은 남북이 헤어져서 산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문명 건설에 성공했고 김일성 3대는 북한 동포를 말살하고 노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대수냐,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고 한다면은 이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과 김일성 무리에 대한 분노를 다 같이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런 오만방자하고 배은망덕한 표현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는 말은 분단과 전쟁의 일방적 피해자인 한국인들을 향해 하는 말일 겁니다. 김일성 집단에 의한 학살과 전쟁 범죄 행위와 북한 동포 인권 막살과 핵무기 개발 등을 모두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않은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은 김정은을 적으로 보면 안 되고 김정은을 친구로 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 헌법은, 그리고 전쟁 중인 한국의 엄혹한 현실은 김정은을 적으로 보고 악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부서의 가사 작사가 붓을 부른 양지연 씨는 다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무조건 함께 살자. 아니 함께 살자니요. 김정은과 여러분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의 감옥에 가든지 여러분의 감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살자요. 같이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백두산 천지를 문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어요. 여기서 백두산 천지는 누가 봐도 김일성의 상징 조작, 김정일의 상징 조작에 이용되는 백두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빨치산 운동을 했다? 김정일이가 백두산 밀림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짓말, 역사 조작을 백두산과 연결시켜가지고 백두산을 차지한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백두산 중심으로 서어져야 된다 하는 걸 담은 게 바로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어요. 이건 이 문장 아니겠어요? 공동체, 특히 전쟁 중인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군과 국민이 김정은을 친구로 여기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않도록 세뇌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국군이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은, 부실한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게 피와 식별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환각제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학생, 청년,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계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집단 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조국 게이트가 터진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는 풍산개가 낳은 새끼 6마리의 분양을 앞두고 작별의 산책을 하는 사진을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김정은의 개새끼를 얻어서 환영식까지 했는데 어린이들을 동원했어요. 한 마리는 하필 연평도로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새끼를 평화의 사도처럼 대우하여도 분노하지 않는 군대와 국민이 되어버렸다. 결론적으로 이 평양연설은 한국인의 영혼과 헌법정신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덕적 파탄이고 헌법적 반란이며 안보상의 이재경입니다. 이런 연설에 감동한 사람이 붓을 작사하였고 TV조선은 이 노래를 인생곡으로 부른 가수에게 미스 트롯 진의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지연 TV조선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점잖게 단호하게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